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입니다. 요즘 혹시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일단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는 노을 주식회사라고 혈액 분석하는 의료기기 개발하고 또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까지 진단하는 의료기기들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한국 스타트업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거기서 글로벌 사업 개발하고 또 일부는 임상 연구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주인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사실 우주인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우주인이 되어야겠다, 우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우주인 선발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우주인이 선발되고 어떤 사람이 우주인으로 적합하고 하는 게 사실 더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직접 눈으로 보려면 제가 지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생생하게 실제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 우주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궁금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우주인이 되셨는데, 어떤 사람이 우주인이 되는 것 같고, 딱 우주인이 됐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일단 우주인이 됐을 때 기분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한 마지막 30명쯤 됐을 때 30명 후보들을 되게 가까이서 면면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 이분들이 참 대단하고 엄청난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안에서 또 몇몇 분들이 아, 이분은 정말 마지막까지 가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훌륭한 분들도 많아가지고 사실 제 이름이 마지막으로 불리는 건 감사하고 영광스럽기도 했지만 되게 또 놀랍기도 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했으니까. 사실 나라마다 이제 우주인들을 뽑는 방법들이 되게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최초 우주인을 선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주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우주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는 부분도 꽤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 우주인들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최초 우주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우주인의 임무 자체가 실험을 우주 정거장에 가져가서 되게 여러 가지 실험들을 수행하는 거다 보니까 또 우주 실험을 수행하기 적합하게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려던 목적이 또 이제 러시아나 미국에서 초창기 우주인을 뭐 전투기 조종사 사이에서 선발했던 것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는 일단 우주인 선발 자체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도 우주 분야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컸기 때문에 이게 과학 관련 뭐 우리 지금으로 치면 과학 축전 같은 과학기술 페스티벌 성격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우주인에 지원하기 전에는 무엇을 목표로 달려왔었나요? 사실 되게 오랫동안 이공계에 몸담고 있었고, 또 공부도 카이스트에서, 그러니까 공학 공부를 오래 했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카이스트에서 대학원을 진학했을 때, 저도 공학대학교의 교수님이 되고 싶다는 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교수님들과 가까이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대학원생이 되고 보니까, 제 역량이 교수님이 되기에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어느 순간 들었고, 그래서 아마 졸업을 하게 되면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원이나 뭐 이제 제가 관련된 분야의 기기들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진로를 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목표는 있었는데 우준이 되고 사실 많이 달라졌죠. 그럼 박사님께서 경험한 우주는 어떤 곳이에요? 사실 우주 하면은 일반인들이 떠오를 때는 이게 깜깜한 밤하늘에 떠 있는 별,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이제 이미지인데 사실 우주 정거장이라고 하면 제가 갔던 우주도 사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더 멀리 있는 별 거기까지 갔던 게 아니라 사실 지상에서 한 400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정거장을 다녀온 것이었고 그래서 지구에서 정말 까마득히 멀다는 생각이 드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상 속이나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하는 우주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 이제 다만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을 줬던 것 중에 가장 큰 건 무중력 때문에 몸이 둥둥 떠 있고, 그 환경이 중력과 함께하는 지구와는 되게 달랐던 게 이제 가장 큰 충격이자 변화이자 다른 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주를 가서 느꼈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놓치고 사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우주에 가서 이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가장 이제 내가 일상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이 넓은 지구에서 그 진짜 일부에 지나지 않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사실 지구에서 그냥 지구인으로 살 때는 진짜 인생이 변하는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고는 고민해보기 힘든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90분의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지구는 넓고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이렇게 뭐 잠시 몇 분 만에 지나가는 곳인데 내가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내 의도나 내 노력과 상관없이 아주 많은 것들을 얻고 또 감사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심지어는 감사하기는커녕 불만이 훨씬 더 많았던 것에 대한 반성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넓고 태어날 확률이 높은데도 평생을 되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곳들이 지구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면 현재 21세기에는 선진국이고 아주 많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아주 많은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져 있는데 근데 그게 좀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그리고 그 당연한 것들에 대한 불편한 점에 이제 불만이 생기기가 훨씬 쉬운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불만을 가질 여유조차도 없고 불만이 가질 거리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과 생각, 감사함을 가지게 된 게 가장 이제 일상에서 놓치고 살았지만 우주에서는 깨닫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 최초 우주인이라는 타이틀이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우주에 다녀와서 심적 부담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뭔지 또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과 풀고 싶은 오해가 뭔지가 궁금해요. 사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임무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하고 우주인에 지원하고 우주인으로 선발까지 된 게 아닌가라는 반성은 사실 들어요. 왜냐면 그냥 그 공지나 공고로 그다음 선발에서의 그 우주인 하면은 우주 정거장에 가서 그 한국 정부가 주어지는 실험을 하는 사람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 막상 이제 우주 임무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우주인이라는 사람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우주 활동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그 우리나라와 함께 협력하는 국가들의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우주 활동이나 우주 분야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얘기하는 과학기술 대사와 비슷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주인에 지원하고 선발되고 비행을 하러 올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또 그런 책임이나 의무가 있다는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수한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걸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행 이후에 한국에서의 활동이 그 어찌 보면은 훈련받고 우주에서의 활동보다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고 그 힘든 가장 큰 원인은 그걸 미리 준비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그 미숙함이 컸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의도하고는 다르게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오해라고 함은 이제 그 대중을 향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제가 항상 같이 일을 하고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과의 이제 경계가 소셜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미디어가 많아지면서 되게 많이 허물어졌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 공인이라 하면 그 경계를 구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잘 못한 것 때문에 오해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미국으로 MBA를 하러 가게 된
건 되게 크게는 두 가지 저한테는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우주인으로 아주 많은 일정들과 임무와 책임을 하다 보니까 한 3, 4년이 지나면서는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되게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은 리프레시나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면은 한국에서보다는 해외에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런데 그게 왜 MBA였냐라고 하면, 저한테서 휴식이라는 거는 그냥 뭐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라기보다는 이제까지 하는 일과는 완전히 색다른 일을 하는 것이 또 휴식이고 리프레시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의 내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배움 중에 지금 그 당시 2012년에 내가 해외를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이바지를 제대로 하고 우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더십이나 경영 마인드나 아니면 이제 과학기술인들이 갖기 힘든 뭐 비즈니스 쪽의 이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잠깐 이제 휴식 시간을 갖고 뭔가 다른 걸 해보려고 하면 나중에 과학기술 관련된 부분들에게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이나 내가 과학기술 분야에 뭔가를 하게 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공부나 개인적인 발전을 하면 좋겠다 싶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MBA가 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MBA 공부를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스타트업하고도 여러 스타트업들하고 일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자문으로 어떤 면에서는 실무로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개발을 하고 과학기술을 하는 분들이 그런 이제 회사나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투자를 받거나 비즈니스 쪽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협업을 하는 것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양쪽을 좀 이해하고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MBA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 한국의 문제만을 고민할 때 우주인 이소연의 행보를 보면 마음에 안 드시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우주인이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이고 대한민국 우주인이고 뭐 러시아 우주인이고 미국 우주인이고 일본 우주인이고 중국 우주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구에 속한 우주인이고 우주인이 전혀 없는 나라까지도 지구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설사 한국 우주인이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뭐 미국, 일본의 문제들까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소외된 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우주인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더욱이나 유엔 깃발을 들고 세계 평화를 이야기했던 우주인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활동들이 대한민국 우주인은 대한민국에 이바지해야 되는데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두 번째 우주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알려주고 싶은 건 뭔가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우주에서 실험을 하고 미션을 하고 돌아오는, 우리가 딱 우주인 하면 떠오르는 부분들 말고도 우주인이 가져야 할 R&R, 그러니까 Roles and Responsibility, 역할과 책임이 그거보다 훨씬 넓다는 걸 인지하고 알려주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두 번째 우주인은 제가 잘 몰라서 했던 실수를 그분이 똑같이 하게 하고 싶진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는 게 첫 번째 우주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주인으로서의 이소연, 또 사람으로서의 이소연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주인으로서 이소연, 대한민국 우주인으로서 이소연은 어쨌든 너무 영광스럽게 3만 6천 명 중에 마지막 비행 우주인으로 선발이 돼서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온 우주인이긴 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주인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또 실수도 있었고 거기에서 배워가고 성장하고 지금도 또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 우주인으로서의 역할이나 페르소나가 끝났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연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서투른 우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또 사람으로서 이소연을 생각해 보면 그냥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또 가끔은 그 미성숙한 면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기도 하고 또 순진하게 잘 모르는 것이 또 그들에게 위안이 되기도 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실 어떤 때는 그 우주인 이소연과 인간 이소연은 좀 다른 측면이 있고 분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이소연이 우주인 이소연이기도 하고 또 우주인 이소연이 사람으로서의 이소연에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우주인이 되고 제 삶에 아주 많은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분리가 과연 가능할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 꿈은 뭔가요? 요즘 꿈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 평생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꿈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꿈은, 아,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이 세상에서 사라진 이후에 내가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고, 김호희 맞습니다. 기자님처럼 이제 우주인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하는 분들이 기억됐을 때, 아, 그래, 그 우주인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 라고 기억되고 싶거든요. 그게 제 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고 또 그 고민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잘 보냈으면 하는 게 꿈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도 열심히 하루하루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 또 꿈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저는 제가 한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대, 30대였을 때 꿈이 없었던 시절에 되게 우울했고, 왜냐면 찾지 못해서 잠깐 없었을 시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고, 꿈이 없으면 안 된다는데, 어쩌지 나는 내 꿈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꿈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는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하나의 꿈을 향해 달려간다는데 나는 너무 산발적으로 막 여기저기에 이끌려 다니고 방향을 못 잡지 않나라는 그 불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40대를 살고 보니까 20, 30대의 그런 순간과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게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사 지금 잠깐 내 꿈이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꿈을 뭘로 정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여러 가지들에 막 관심을 갖고 돌아다니고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 시간도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경험과 시간이라서 그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괜찮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